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이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필러나 이물질 주사, 사실 필러가 옛날에는 이물질 주사를 대신하는 거죠. 이건 수술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사만으로도 상당한 성형이 가능한 아주 매력적인 시술이에요. 심지어는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죠. 근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염증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녹는 필러가 아니라면 해결하는 게 쉽지 않죠. 제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모양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주사된 보형물, 그러니까 이 필러라는 게 주사된 보형물이거든요. 약이 아니고 이 주사된 보형물인 필러나 이물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필러를 넣게 되면 똑같은 주사처럼 주사바늘 끝에서부터 인체에 주입되게 되는 거죠. 한 곳에서 이렇게 한 곳에 고정하고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구슬이 생기죠. 이렇게 구슬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사를 하면 큰 구슬이 생기고 조금만 주사를 하면 작은 구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구슬이 생기면은 인체는 들어간 구슬 주변으로 장벽을 만드는데 이걸 캡슐이라고 합니다. 인체 내에서 필러를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주사된 물질이 안정적인 물질이 아니라 뭐 독소나 세균을 독소나 세균 같은 성분이 있어서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정적인 캡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인체가 안정적인 캡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걸 제거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 그러니까 이 디펜스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유가정 상태라고 하고요. 이 주변에 이 캡슐을 주변으로 대식세포, 그러니까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나 면역 물질을 내는 임파구 같은 백혈구들이 싸우러 오는 거죠. 만약에 인체가 이물질과 공존을 선택했다면은 이런 캡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슴 보형물에 대한 캡슐이지만 작은 필러에도 이런 캡슐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거할 때, 그러니까 구슬이 크면은 큰 캡슐이 형성이 되는 거고, 구슬이 작으면 작은 캡슐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만약 이걸 제거할 때 이렇게 큰 캡슐이 형성된 경우라면 그 캡슐만 따고 그 안쪽에 있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캡슐들이 너무 작아.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보다는 모양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할 때 조직 주변에 유착되어 있는 캡슐 그리고 이물질, 그걸 이제 필러 복합체라고 하는 거죠. 이 필러 복합체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물질, 이미 공전에 있는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듬는 거죠. 조직을 다듬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손톱 깎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 작은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얇은 그 가위를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다듬듯이 조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물질 제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직을 예쁘게 다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주입된 물질이 독성이나 면역을 유발하는 성분이 많을 경우에는요, 캡슐 주변의 면역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 이물질과 염증 조직을 동시에 같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필러를 맞았더니 뭐 이렇게 턱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부었다. 염증부에 혈액순환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붓고,
또 이렇게 붉어지고 또 주변을 압박하니까 통증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유가종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게 바깥쪽에 굴곡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렇게 비쳐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캡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별 문제 없이 평생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경우라도 이 이물질 주입부가 처지거나 또 표정을 왜곡하거나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한마디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 각 부위마다 조금씩 다른 전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각 부위마다 어떻게 제거하는지 우리 김학영 원장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필러를 넣었을 때 뭐 이게 녹일 수 있는 필러는 그냥 녹여서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이물질, 그러니까 야매 주사는 맞으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물질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 각각의 경험에 따라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수술 계획 시에 두 개를 고려를 하는데요. 뭐 이물질은 가급적으로 많이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얼굴이기 때문에 꼭 이물질 제거뿐만이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미용적으로 모양을 해치면서까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얼굴은 부분마다 조직의 특성이 다르고 3차원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위마다 수술 방법이 다른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 엠블럭 리섹션. 사실 성형외과에서 쓰는 수술 용어는 아니고 보통 병변이 있고 그럼 주위 조직과 함께 도려낼 때 그 수술을 우리가 구획내 절제 엠블럭 리섹션이라고 합니다. 이물질을 포함한 주위 조직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보통 턱끝 이물질이라든지 입술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턱끝의 이물질이 오래되면 턱 처짐의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마녀턱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턱끝에 넣어둔 이물질은 턱끝과 함께 처져버리고 이런 모양을 우리가 턱처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물질을 동반한 마녀턱 모양에서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렇게 늘어진 턱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물질과 처진 조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엠블럭 리섹션 구획내 절제를 진행하고 봉합해서 최종 절개흉은 이렇게 턱과 목 사이 주름에 숨기게 됩니다. 이분은 이물질에 의한 턱 처짐과 자기 지방에 의한 목 처짐이 대비되는 케이스고 목과 턱 라인이 망가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물질로 인한 턱 처짐이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이 처져서 생긴 이중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없애주는 수술을 해야 예쁜 목과 턱 라인이 나오는데 턱 처짐은 앞에 얘기했듯이 구획내 절제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턱 및 이중턱은 비교적 간단한 지방 흡입의 방법, 즉 지방을 추출하는 관을 통해 흡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입술에 이물질을 맞으신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수술 방법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입술에 이물질을 넣으면 첫 번째는 이물질들이 이렇게 뭉쳐서 몽우리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두 번째는 입술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입술이 뚱뚱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몽우리를 포함해서 뚱뚱하고 울퉁불퉁한 입술 조직을 이렇게 구획내 절제하는 방법으로 입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몽우리를 포함해서 주변 조직과 함께 절제를 하고 봉합을 합니다. 절제 흉은 보통 입술이 서로 맞닿는 면에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입술 조직은 일반 피부 조직과 다르게 흉이 잘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술 방법은 아주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군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로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주사를 맞는 데죠. 입술을 맞아서 입술이 너무 부어 보인다든지 또 턱 끝을 맞아서 턱 끝이 아래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처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걸 제거하는 게 입술처럼 바로 이물질이 있는 그 자리를 절제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입술에서의 이물질 제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흉터를 걱정하시는데 흉터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물질이 있는 부분하고 여기다가 직접 우리 절제를 하고 흉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어라인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 접근을 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마치 지하철처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지하철처럼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절제하게 되는 거죠. 주사를 넣게 되면 이렇게 주사가 이 피부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깊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고 오면 어디를 먼저 만나냐 하면 이 안쪽에 있는 걸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깊은 쪽에 있는 걸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얕은 쪽에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기가 어렵고 깊은 쪽에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기가 쉬워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얕은 거 제거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자리를 절제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와서 그 안쪽을 접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얕은 층의 절제는 어렵고 깊은 층의 절제가 더 쉬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테크닉적인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입술하고 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면부 이물질, 보통 볼이라든지 뺨, 턱 라인, 얼굴 전체적으로 주입된 이물질은 우리가 안면 거상술과 심부볼 지방 제거술을 적절히 혼합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얼굴에 주입된 이물질은 보통 얼굴 한 개의 층에 깔끔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층, 그다음에 스마스층, 그리고 스마스 아래층 이렇게 불규칙하게 퍼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안면 거상술은 보통 피하층과 우리 스마스층을 방해하는 수술이고요. 심부볼 지방 제거는 스마스 아래층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술의 조합으로 층마다 껴있는 이물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안면부의 이물질 제거는 꼭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굴의 층과 층 사이에 중요한 구조물의 손상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안면신경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물질을 그냥 보이는 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도려내 버리면 사이사이에 있는 얼굴 중요 구조물, 안면신경이라든지 침샘이라든지 등이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안면 거상을 하면서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안면부의 이물질은 필연적으로 얼굴의 조직의 처짐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시술로 인해 얼굴 처짐이 너무 심해졌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와 동시에 처진 조직을 같이 거상해 주는 것이 미용적으로도 결과가 좋습니다. 안면 거상을 하면서 이물질이 뭉친 부위들과 그리고 이물질과 이런 것들을 제거한 사진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면 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부볼 지방 제거, 심부볼 이물질 제거가 동반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레이어 1부터 1, 2, 3, 4 이렇게 5가지의 층이 존재하는데, 안면 거상은 보통 레이어 2, 3 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물질은 이 레이어 4까지 제일 깊은 층까지 존재를 하게 되고 얼굴의 가장 깊은 층이기 때문에 이물질을 주입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물질은 이곳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이물질들은 보통 여기에 있는 심부볼 지방과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부볼 지방 제거는 안면 거상의 절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입안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심부볼과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마와 미간 쪽에 이물질 시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마 주름이라든지 이마의 꺼짐이라든지 미간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많이 맞으시는데요. 이마와 미간 부분의 특징은 이 이마를 덮고 있는 이 피부 피판의 조직이 이마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조그마한 이물질에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추후에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 이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2단계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마 부분은 뼈 위에 있는 조직 피판이 얇기 때문에 이물질이 조금만 뭉쳐도 이렇게 바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와 미간의 이물질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이용하면서 내시경 장비를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보통 이마에 문제가 된 이마에 이렇게 이물질이 문제가 된 분들은 필연적으로 눈썹 파수, 즉 눈썹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져 있는 현상을 동반하니 이마 거상도 동시에 진행을 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마 부분은 뼈 위의 조직 피판이 얇고 단단해서 필연적으로 아주 작은 이물질의 뭉침에도 울퉁불퉁함이 동반하게 되고 이것을 제거하면은 또 울퉁불퉁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뒤에 이물질 제거를 하고 추후에 지방 이식으로 모양을 다듬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간은 얼굴에서 이마와 코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콧대와 이루는 라인을 신경 써야 합니다. 무리한 제거는 오히려 콧대 라인을 해치고 그 부분이 울퉁불퉁해져서 오히려 미용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얕은 층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는 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마는 기본적으로 그게 두껍지가 않아요. 특히 또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마는요, 이렇게 주름을 만들죠. 근육이 움직이면서 주름을 만들거든요. 이 얕은 층에 주입된 이물질은 이 주름들을 왜곡하게 되죠. 이게 강한 주름이 생기는 일은 이마 같은 곳에다가 주름을 없애려고 이제 이물질을 넣거든요. 주름 없어지죠. 근데 주름 대신에 주변에 굴곡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마는 꽤 강한 전두근이 움직이면서 주름을 만드는 건데 사실 주름을 만드는 이유는 눈썹을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눈썹을 올리는 이 근육 자체를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물질을 넣게 되면 울퉁불퉁한 걸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의사들이 신박한 방법을 개발했죠. 그래서 아큐스컬프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 광섬유에다 케이블에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흡입은 정상적인 지방만 제거가 되지 이물질 같은 건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넣어서 그 캡슐 이물질, 그러니까 필러 캡슐 복합체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녹여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큐스컬프를 해서 제거된 그 자리가 그대로 얌전히 있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흉살이 생겨요. 딱딱해지죠.
흉살이 생겨서 볼륨은 줄어들지만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왜곡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층에 있는 이물질은 함부로 제거하는 것이 함부로 제거하면은 좀 나중에 아주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물질이 여기서부터 코까지 다 있었어요. 이렇게 쭉 다 있었어요. 이분은 인제 코 수술을 통해서 이 이물질을 제거하면 돼요. 이물질 인제 보면 미간하고 이마하고 콧대까지 다 이제 이물질을 넣으신 거거든요. 이 코 수술을 해서 개방형 코 수술 인제 많이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인제 '여기를 제거하면 되겠다.'라고 여기를 제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은 기구가 닿지 못하거든요. 이게 제거하는 우리 기구가 닿지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열심히 잘 제거가 됐는데 이 위에는 제거가 안 돼.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제거된 곳과 제거되지 않은 곳의 경계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코 수술에 콧대 위에 뭐 주사 많이 놓잖아요. 되게 또 미간 있는 부분 낮다고 해서 여기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제거하다가 진짜 뭐 이물질을 그냥 다 보이는 제거가 가능한 이물질 다 제거하다 보면 여기서 갑자기 딱 끝나는 이런 절벽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가종 형태로 이건 진짜 염증 세포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공존해 있는 이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진짜 오랫동안 잘 공존해 있던 이물질은요. 이게 수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다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왼수 같은 이물질 다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물질은 우리 암 조직이 아니거든요. 암이나 염증 조직이 아니거든요. 잘 공존해 있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다듬듯이 조직을 다듬듯이 주변하고 잘 조화를 맞추고 급격한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냐면 이제 이마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수술 받으신 분은 이마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거 나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마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설득이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하고 나서 이게 수술 전보다 더 못해졌다 이런 컴플레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이런 기사가 옛날에 났었잖아요. 이게 이런 이물질의 주입과 제거를 반복한 얼굴 제거하고 또 울퉁불퉁하니까 또 다시 넣고 뭐 이런 게 반복된 거예요. 예. 지금 저기 데릴 한나라고 옛날에 되게 아주 그 진짜 섹시한 배우였죠. 예. 데릴 한나의 이게 뭐 5년 전 모습이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패였죠. 여기 이렇게 패였죠. 이게 주변에 이물질 넣었다가 제거한 거로 나는 추정이 돼요. 이게 이렇게 패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폈다고 또 다시 넣어. 이제 뭘 넣어.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빼. 이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그러니까 필러 요새는 이물질을 넣는 분들은 거의 없죠. 필러의 주입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거도 그러니까 제거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이거 저기 그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주 그냥 대작에 나온 프랑스 배우예요. 예. 안 예쁘죠. 이거 좀 곤란하죠, 이렇게. 예.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죠? 이게 그 킬빌이라는 영화 아세요? 몰라. 이 배우부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우마 서먼이라고 해서 정말 키가 180에 아주 정말 그 멋진 배우인데 지금 보면 나이 드셨죠.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막 는 거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우아하다고요. 사실 이런 경우 이제 만약에 이제 안면거상을 하셨더라면 안면거상을 하면 훨씬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분보다 나이가 결코 많지 않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보다는 난 이런 게 더 우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은 이 필러를 넣는 것도 보수적으로 필러를 제거하는 것도 홧김에 다 제거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 많이 들어왔네요. 네. 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무님께서 야매로 턱 시술을 받으셨는데 어떤 걸 넣었는지 모르겠고 턱 만지면 뭉침이 잡히는데 어떤 성분의 필러에 맞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거 가능할까요? 아마 야매로 시술을 받으셨으면은 이것은 아마 이제 하이알루론산 필러 계열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턱에 그냥 이물질 이물질을 맞으신 상태고 아마 분명히 가무님은 이제 턱끝이 이제 울퉁불퉁해지고 턱 처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상태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인블럭 리섹션이라고 해서 주위 조직을 같이 도려내서 흉은 턱과 목 사이 주름에 숨기는 그런 수술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시술들이 녹는 필러는 그냥 녹이면 되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필러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그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맞은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10년 전쯤에 아쿠아 필링 필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러시아인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필러, 값싼 필러가 있었는데 처음엔 녹는다고 그랬어 그게. 그래서 식약청 허가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의사들이 놨어요. 특히 특히 그게 다른 필러보다 지금은 필러가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저렴해졌지만 다른 필러보다 되게 압도적으로 쌌거든요,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턱끝 같은데 이런 데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거하는 그 시술들도 좀 많이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냥 그 병원이 아닌 데서 맞으셨다면 뭐 100% 저기 뭐 하이알루론산 녹일 수 있는 필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학영 원장님한테 오시면은 이렇게 제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거가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턱 처짐을 개선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네. 네. 벚꽃 채소님께서 10년 전에 이마 필러에 맞았는데 지금 엄청 울퉁불퉁한데요. 이물질 제거하고 지방 이식으로 다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마 10년 전에 이마 필러를 맞으셨으면 이거 녹는 필러 맞으셨을 거고요. 병원에서 맞으셨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면 이 이물질 제거는 그냥 주사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막 말씀을 드렸던 거는 녹지 않는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경우에는 네, 주사로 녹이시고 뭐 지방 이식으로 바꾸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마는 조직이 얇잖아요. 이렇게 이마는 조직이 얇아서 뭘 넣어도 사실은 약간의 굴곡이 생겨요. 근데 한 가지 이마를 넣을 때 깊은 층에다 넣으면 이마는 이게 위에서 이렇게 압박이 되잖아요. 이렇게 압박이 되죠. 여기는 조직 압력이 없어요. 그냥 되게 느슨하게, 그러니까 루즈한 조직이요. 그렇지만 이마 위쪽 부분은 우리 골격을 위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아래쪽에서 다 당겨지기 때문에 압박이 돼. 그러니까 이마의 그 지방 이식이나 필러는 처음에는 약간 굴곡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 그게 이마의 전두근, 표정근 위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계속 울퉁불퉁할 거예요. 진짜 녹이거나 없애거나 그래야 되고 그 이마의 안쪽에 그러니까 이마의 전두근보다 더 깊은 층에 있는 거는 그 압박에 의해서 점차 좀 고르게 매끈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년 전에 맞은 게 울퉁불퉁했다는 거는 얕은 층에 있다는 존재고 녹일 수 없다면은 조금 아주 주의해서 그러니까 제거와 지방 이식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네.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께서 코 수술을 위해서는 코 필러를 제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픈 걸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필러 제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수면 마취 없이 진행되는 걸까요? 네. 이 코 수술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필러 이거 아마 녹는 필러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녹는 필러일 텐데 우리 보통 코 수술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수술 아예 그냥 필러 없을 때 모양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필러를 우리가 녹이고 진행을 하거든요. 뭐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러 제거 과정은 그냥 아마 여기 필러 있으실 텐데 여기다가 주사 놓으시면 됩니다. 수면 마취 따로 진행 안 합니다. 네. 뭐 네. 정의하셔야 되겠다면 하는데 네. 보통 필러를 넣을 때는 그 여러 번 넣죠. 왜냐하면 필러를 넣는 게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뭐 주사를 필러를 맞으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한 방 딱 넣고 그냥 쭉 넣고 그런지는 되게 않고 여러 번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번 찔릴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녹이는 경우는 그렇게 여러 군데 찌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러는 이 조직 사이를 스며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 주입 각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녹는 그 하얄루론산 그 효소는 그냥 한 군데 놓으면 이게 퍼져나가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사를 여러 군데 여러 방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수면 마취하지 않아도 그때 그 필러를 넣었을 때만큼의 그런 일은 안 생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쵸. 코 필러 또 넣으셨겠네요. 그쵸. 네, 그 트라우마야. 그 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네. 코 필러 넣는 것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땐 덜 아프실 겁니다. 러블리 수진님께서 입술 필러 후 한 달 경과됐는데 입술 하얀 거 올라왔습니다. 괴사인가 싶어서 찾아보니 괴사 양상과는 다른데 필러 이후 피부병이 생길 수 있나요? 이건 병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의심할 수 있는 게 조금 필러가 뭉쳐서 이제 밖에 비쳐 보이는 걸 하얗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뭔가 물집 같은 게 입 안쪽에 좀 생겼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괴사는 절대 아닐 거고요. 네. 병변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괴사는 입술 넣었을 때 괴사는 하얗게 생기진 않고요. 지금 말씀은 하얀 게 올라왔다. 그거는 그 부분에 조금 비쳐 보이는 거죠. 필러가. 필러는 투명한 색깔이기 때문에 비쳐 보일 수 있고 그걸 하얗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달이 경과했는데 그렇게 생겼다? 큰 문제 없고 만약에 괴사나 염증이라면 좀 붓는 증상하고 가깝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괴사나 염증이 되려면 혈액순환이 주변보다 훨씬 월등하죠. 그러니까 뻘겋게 되고 붓고 그러는 거죠. 아마 지금 러블리 수지님이 겪고 있는 증상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송하연님께서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피곤한 상태라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턱끝이 부어 올랐습니다. 좀 기다리면 가라앉을지 병원에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에 이물질이 잘 스테이블하게 잘 있다가 이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뭐 거기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 뭐 없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뭐 저라면은 저는 녹일 것 같습니다. 녹이고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5년 지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약간 부어올랐다. 보통 염증이 아까 이제 염증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이물질이나 필러를 주사하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유가종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딱 나눠지는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잘 보존이 돼 있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세균이나 뭐 독소가 에 노출이 돼서 그 유가종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조금 더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심각한 문제가 하나는 붓기가 있고요. 그리고 압통이라고 그러죠. 건드리면 아파요. 그리고 뻘개요. 이게 다 혈액순환이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주변에 그 대식세포, 세균 잡아먹는 대식세포, 임파세포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순환도 국소적으로 늘어나고 그게 염증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드름이 이제 터지기 직전 같은 상황,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그냥 지금 그냥 살짝 부은 거 정도로는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제 그런 붉은기 또 압통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그때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5년 동안이나 있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게 이제 필러를 녹이고 나서 필러나 이런 걸 녹이고 나서 좀 약간의 붓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가서 체크해 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녹이는 제거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선 목수님께서 한쪽 볼에 보조개도 아니고 중간에 푹 파여 있습니다. 한쪽 볼만 이렇게 움푹 파인 이유가 급격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왼쪽 볼 안쪽 잇몸이 퇴축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서 뭘 집어넣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뭐 써주신 내용만 봐서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잘 상상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볼 꺼짐이 한쪽만 볼 꺼짐에 필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냥 그렇게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만 한다면 뭐 볼 꺼짐에 어떤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거기다 뭔가를 집어 넣는 것이겠죠. 지방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필러를 넣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얼굴이 좀 여기다 뭘 볼륨을 넣으면 좀 또 잘 처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조금 넣어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이게, 볼이, 여기는 광대뼈가 있어요. 여기는 누르면 딱딱하죠. 요 아래쪽은 턱뼈가 있어요. 누르면 딱딱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누르면 쑥쑥 들어가죠. 그 안쪽엔 뭐가 있냐 하면 이빨이 있어요. 치아가 있죠. 치아가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골격이 없어요. 골격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꺼졌다고 해서 사실 너무 많은 이물질이나 지방 주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부분이 처지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필러나 지방을 넣는 거는 이 딱딱한 부분에 제일 깊숙한 데다가 넣는 게 원칙인데 이런 데다 넣으면은 물론 꺼짐 때문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특히 이제 너무 그걸 우리가 킥식하다 그러면 진짜 그냥 피골이 상접해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다 넣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광대뼈에 바짝 붙여서 넣어야 돼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럼 100% 처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뼈의 아랫면에 바짝 붙여서 그러니까 처지더라도 제일 나중에 처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베리베리상님께서 곧 결혼하는데 스킨 보톡스 얼굴 전체 맞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양볼이 발음하거나 웃을 때 마비된 느낌이 오는데 부작용인가요? 보톡스 맞은 거 풀어주는 주사가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보톡스라는 게 보톡스를 아주 묽게 희석을 해서 피부 진피 속에 이렇게 얕게 이렇게 펴서 주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좀 탱탱해 보이고 모공도 좀 줄어들고 이런 뭐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시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보톡스를 희석해서 넣는 주사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표정이 어색하고 조금 마비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주사의 기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를 풀어주는 주사는 따로 없고요. 시간이 지나야지 좀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스킨보톡스는 이제 많이 희석돼서 우리가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풀립니다. 조금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킨 보톡스가 네. 그쵸. 아니 지금 마비된 느낌만 있는 거고 사실 큰 증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스킨 보톡스는 워낙 낮은 농도로 넣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스킨 보톡스의 효능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은 땀이 안 나요. 땀이. 왜냐하면 땀샘이 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땀이 안 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모공이 큰 분들이 뭐 모공을 개선하는 뭐 레이저도 있고 뭐 필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필러는 없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스킨 보톡스를 얕게 넣어주면 이 땀샘으로 가는 신경을 마비해서 땀이 안 나고 그로 인해서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PL 공구님께서 네, 저도 예비 신부인데 볼 쪽에 꺼짐이 있어서 필러 맞아볼까 합니다. 피부과 말고 성형외과에서 맞을 수 있나요? 효과 좋은 필러도 추천을 해주세요. 당연히 성형외과에서 맞을 수 있고요. 성형외과가 필러 잘 놉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 볼 쪽 꺼짐을 보통 여기를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는 뭐 얘기하셨듯이 약간 좀 보수적으로 나중에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조금 맞아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효과 좋은 필러는 사실은 요즘은 뭐 브랜드에 따라서 그렇게 필러의 어떤 효과가 큰 차이를 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블루보트. 네. 넘어갈까요? 네네. 네, 블루보틀님께서 필러 이후 염증이 생겨서 염증 주사를 맞고 항생제를 먹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필러 보톡스 좀 두렵습니다. 앞으로 맞아도 괜찮을까요? 종종 있습니다. 필러 맞고서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염증 주사는 아니고 아마 필러를 그냥 녹이는 주사를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항생제 먹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건데 보톡스는 정말 상관이 없고요. 필러 맞고 염증 생기신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보톡스는 정말 안 두려워하셔도 될 것 같고 필러도 뭐 네,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또 나는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당연히 사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필러를 주입했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 독립시행이죠. 이전에 생겼다고 해서 또 생긴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필러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필러와 더불어 필러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요. 필러와 더불어서 뭔가 오염된 거죠. 필러가 뭔가 오염이 된 거고 또는 너무 얕은 층에 넣어서 이게 지금 모공 같은 쪽에 이제 있었던 세균에 의해서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요. 나는 필러에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겨. 이런 체질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이든 또 보톡스이든 보수적으로 맞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 축하해님께서 4년 전에 미간에 아테콜 필러 맞으셨고요. 코 수술하면서 미간 필러를 녹여주신다고 해서 녹였더니 그 부분이 더 울퉁불퉁 이상해졌습니다. 현재 코 수술까지 받은 상태인데 미간 부분은 병원 가면 봐주시나요? 아니면 했던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코 수술하면서 미간에 있던 아테콜 필러를 녹인 게 아니라 아마 그냥 수술적으로 제거를 좀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아테콜 필러를 맞으신 건데 여기만 이제 코 수술하면서 제거하니까 아까 홍진주 원장님이 보여주신 사진처럼 요 부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미간 부분에 아테콜을 조금 제거해서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간이라는 게 콧대 윗 파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진짜 눈썹과 눈썹 사이, 보통 원래 미간이라는 건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서부터 이렇게 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콧대 윗부분에서의 미간은 수술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쪽에서는 코 수술로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할 때 그러니까 주변 제거가 된다고 해서 그냥 막 제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오레오님께서 저는 30대 후반인데 투명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를 원한답니다. 네. 스킨 보톡스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홍진주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공도 좀 줄어들고 뭐 조금 뭐 탄력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 노리는 시술입니다. 네, 저는 사실 스킨 보톡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모공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사실 스킨 보톡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나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킨 보톡스로 그 땀샘으로 가는 신경을 줄여서 땀이 덜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어쨌든 모공이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별이님께서 8년 전에 턱끝 필러 맞았습니다. 턱이 길어진 느낌이라 제거하고 싶습니다. 필러 제거 시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 8년 전이면은 이제 보통 2017년도면은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냥 녹는 필러 맞으셨을 겁니다. 병원 가셔서 이때 막 야매를 많이 맞던 시절은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턱이 필러를 맞아서 턱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은 주사로 녹이는 주사로 턱 필러 제거하시면 되고요. 뭐 비용은 필러 맞는 비용보다는 저렴하지 않나요? 비슷한가요?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ADHD2님께서 6, 7년 전에 지방 이식을 했습니다. 2차까지 맞고 지방이 유지되다가 지금은 볼에 사탕 문 것처럼 볼록하고 울퉁불퉁합니다. 지방 이식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필러로 추가 부분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지방 이식 더 하거나 필러 추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여기 볼 부분에 이제 볼거짐이 있어서 지방 이식을 했다가 아마 이렇게 처진 걸 겁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심술보처럼 이렇게 사탕 문 거 같은 어떤 처진 얼굴의 모양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진 거를 위로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리프팅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딱 사탕 문 거 같은 그 부분만 문제다. 그러면 심부볼 지방을 좀 하면은 아마 좀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심부볼 지방이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딱 그게 매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진짜 심부볼 지방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심부볼 지방이 이렇게 처진 부분, 그 부분하고 지금 볼록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일치해야지만 그 시술을 시행할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안면 거상을 하는 게, 근데 안면 거상하고 심부볼하고는 완전히 수술의 정도가 다르니까 좀 고민스럽긴 하는데요. 이게 그 삼탕 문 것 같은 부분이 그 심부볼의 그 센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할까요? 네네. 이슬로우님께서 20년 전에 야매로 콧등에 맞아서 울퉁불퉁한데 제거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거는 콧등이면 여기죠. 이거는 이제 코 성형, 개방형 코 성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CT랑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겠지만 정말로 이제 피부에 가까워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울퉁불퉁한 모양을 갖고 있다면은 그걸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피부가 얇아지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뭐 조금 개선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100% 제거할 수 있을지는 조금 CT랑 여러 가지 네.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미간 같은 데 많이 넣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제거가 괜찮은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이걸 사실 이제 그 수술 전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개선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선이 그러니까 진짜 이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너무 얕은 층이라고 그러면 이건 사실 하나마나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알맹이는 그대로 있고 피부만 따로 움직여. 이거는 깊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꽤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질문 진짜 많았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